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월 29일 시장 마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에 미국 시장 하락한 채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미국 지수 선물에서 봤듯이 하락 자체는 예상이 된 바였고, 장중에 양호하게 끝으로 올려주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재반락 혹은 조정 혹은 하락 해줬지만 괜찮은 모습, 괜찮은 지지받는 모습 보여줬고요. 상해 증시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하락과 이제 반등을 반복을 해줬는데 두 가지 모습을 같이 보여줬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장중에 하락이 오늘 조정을 좀 약간 세게 받는 모습, 전반적으로 어떤 개별 종목들이나 지수 조정이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전기전자랑 반도체 등의 이제 기술주 업종이 오늘 장중에 이제 조정을 받고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코스닥도 그런 모습 따라가는 모습이었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전기전자의 움직임과 유사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업종 중심의 또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하락과 반등 보여줬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 조금 약했지만 여전히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지수가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기관계는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은 양매도. 근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더 뚜렷한 어떤 강세를 보이게 되는데, 장 막판에 장 후반에 제약바이오, 특히 셀트리온 쪽에 어떤 상승하는 분봉, 그리고 전반적인 그와 함께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의 상승 분봉이 보였고, 그와 함께 이제 코스닥 분봉도 보시면은 막판에 상승을 조금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따라가 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는 상태는 이렇고요. 마찬가지로 평소에 시황 때 언급드리듯이 힘 자체는, 추세 자체는 괜찮은 모습인데, 재반락이라던가 혹은 하락 혹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특별히 이상한 상황은 아니고요. 하지만 그렇게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겠다, 상황 봐서 판단을 하면 된다고 보이고, 오늘 섹터상으로는 수소차 섹터 조금 이제 변동성을 크게 보여줬죠. 상승과 이제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는 이제 하락, 이런 것들 변동폭을 강하게 보여준 모습. 그래서 고점 논란과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이제 고점 근처에서 파동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런 형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점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고점이란 게 정확하게 하나를 찝는다기보다는 이제 이쯤이 고점이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데, 지금 수소차는 최근에 아주 강한 상승과 그리고 차익 실현으로 밀리고 이런 모습을 어떤 고점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대북주 같은 경우도 고점놀이를 한 1주, 2주 정도 했죠. 그리고 수소차 섹터도 지금 고점놀이 중으로서, 고점놀이는 이제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고 상승을 하는데도 그 상승세를 유지시키지 못하고 다시 제 가격으로 돌아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위로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제 고점놀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래쪽에서 샀던 주식을 미리 매집하거나 좀 아래쪽에서 미리 샀던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하는 모양새, 그리고 그 고점에서 단타 매물이나 거래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하락을 시작하게 됐을 때 그게 다 손절 매물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하락하게 되는 그런 식의 사이클을 보이는 게 이제 주식시장의 원리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고점에서 물리면 이제 답도 없이 흐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고점을 찍고 흐르게 될지 안 될지는 지나봐야 합니다. 왜냐면은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온 것까지는 생각이 되지만 아주 강한 호재라던가 강한 힘이 있으면 사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거의 기술적으로 더 강한 호재나 기존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더 강한 호재나 센세이션을 이렇게 사람들의 투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센세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보통은 고점놀이 후에는 이제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이슈, 뭐 주식에 따라서 섹터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다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원리원칙 하나로 주가를 판단하거나 주식시장을 판단하는 사람이 이제 가장 이제 잘못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평소에 말씀드리듯이 종합적으로 기술적 분석만 하지 말고 기본적 분석도 해야 되고 이슈도 봐야 되고 시장 상황도 봐야 되고 수급도 봐야 되고 그걸 복합적으로 봐야 승률이 올라가는 거고 더 합리적인 예상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고점 놀이 이 내용은 어차피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슈라던가 종목이라던가 뭐 개별 주식이라던가 뭐 다른 모든 것들 수급이라던가 추세라던가 이런 것도 다 봐야죠. 네, 그렇고 오늘 또 특징적으로 설명을 바로 해드릴 건데 그 정치 테마, 정치 테마가 아주 특징적이었죠. 그러니까 황교안 관련주 같은 경우에 이제 논란이 많았었는데 자유한국당 그 당대표 출마 공식 선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지율도 굉장히 그와 함께 같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황교안 관련주가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섹터 설명할 때 같이 지금 바로 설명드릴게요. 네, 황교안 관련주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일단 자유한국당 이제 입당 그 오세훈과 함께 오세훈과 황교안 관련주, 오세훈 관련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뭐 이낙연 관련주, 유시민 관련주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이제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로서의 움직임이 많았죠. 근데 이제 황교안 관련주랑 오세훈 관련주는 이제 자유한국당 입당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많이 있었고 특히나 황교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당대표 전당대회 2월 말에 있는 전당대회가 2월 말에 있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정도 남았죠.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아서 지속적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지지율이 이제 상승 그 지지율 1위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지율이라던가 모든 추세라는 게 뭐 잠깐 반짝 1위 찍는다기보다는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뭐 지금 현 정부 이제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걷기 시작할 때가 있었죠.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분위기를 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라는 게 그래서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선호도에서 지지율 1위를 계속 유지해줄 수도 있고 더 지지율이 상승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당대회는 2월 말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그런 어떤 기회 혹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창재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상승이 컸다 보니까 원래 이제 전통적인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죠. 대장주도 이제 자세하게 나눠보자면 전통적인 대장주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후발적인 대장주 혹은 당일의 대장주 이런 식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당일의 대장주는 뭘까요? 그냥 후속적인 대장주는 9.1 신동이 될 수 있겠죠. 9.1 신동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당일에도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당일 대장주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후발적인 대장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테마나 혹은 테마가 오래가는 경우 대북주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강세를 보였던 대장주가 있는 반면에 나중에 시간이 오래되게 되면 이제 다른 놈들이 대장주로 올라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대장주였던 애들은 식상해지고 이미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했고 이미 거래가 많이 터졌고 이미 상승을 너무 많이 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상함 때문에 대장주가 새로 대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대장주가 가장 수급이 좋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거나 너무 많이 오른 경우에 그런 식으로 대장주가 후발 대장주가 나오거나 혹은 당일 대장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9.1 신동 당일 대장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진플라임은 두 번째로 오늘 강세를 보였던 부대장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대장주로서 움직였던 한창제지도 같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UIL도 이제 황교안 관련주, 그리고 KC피드도 황교안 관련주, 새우글로벌이 좀 주기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새우글로벌은 홍준표 관련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 이제 한국당 당대표 출마 시사 관련해서 소식이 또 있죠. 그래서 오늘도 움직여주고, 아무래도 지금 시간외에서도 오세훈 관련주가 또 움직여줬는데,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이슈다 보니까 홍준표, 뭐 황교안, 오세훈 이런 애들이 이런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이낙연 관련주, 왜냐면은 지지율에서 일단 2위를 다투고 있는 이낙연 관련주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뭐 상대적으로 뭐 유승민 관련주나 유시민 관련주는 좀 약한 모습이죠. 그래도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수급적인 특징적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 테마주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관심주는 9.1 신동과 우진플라임 두 가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관련주가 있죠. 구제역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평소에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장이 열리지 않았을 때 이슈가 터지고, 장 시작과 함께 시가 갭이 터지고,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시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위험하죠. 불나방이라고 하죠. 불나방. 이제 불 속으로, 불구덩이로 뛰어든다. 불나방.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보통 같은 경우면 구제약 관련 이슈가 보통의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보통의 경우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상승 갭 음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구제약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의심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반전, 어떤 상황 반전을 시켜버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허나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죠. 질병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터질지도 알 수가 없고, 뭐 터졌다고 할지라도 의심 신고가 언제 들어올지 알 수도 없고, 솔직히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 이런 걸로 주식 투자해서 수익 내기는 쉽지 않겠죠. 너무 투기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수익 내기에 좋은 그런 유형의 어떤 흐름이나 그런 유형의 테마는 아니다. 그래서 뭐 확실한 게 있으면은 잡아가도 좋은데, 뭐 확신이 있으면은 해도 되겠죠. 뭐든지 이제 확신이 있다면 손절선을 잡고 해보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구제역이라던가 메르스라던가, 뭐 저번에도 메르스 관련 이슈가 있었었는데 아마 이때쯤이었죠. 9월달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렸죠. 시가가 여기였고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함부로 접근하는 건 좋지 않고 권유드리지 않고, 이런 거는 이제 뉴스를 보자마자 몇 초 만에 매수 결정을 내리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초단타 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굉장한 강심장들이나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일단은 꾸준한 수익을 확실하게 쌓아간다 라는 것을 추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테마는 아닙니다. 뭐 생각은 다를 수가 있지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관련주 자체는 제일바이오, 원래는 죽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죽고 있었는데, 이글벳, 대성미생물, 뭐 우진 BNG, 뭐 요 정도. 원래 장중에 시장에서 이제 갭 상승을 해주고 죽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추가적인 이슈, 추가적인 의심, 구제역 의심 신고가 나오게 되면서 운 좋게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코스모화학,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역배열이죠. 딱 봐도 보이듯이 역배열이고, 지금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역배열 상태이긴 합니다. 허나 일단 기관계의 매수 수급이 굉장히 강했고요. 또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슈는 최대주주 지분을 정산 N 컴퍼니로 최대주주와 경영권을 매각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 매각, 그러니까 지분 매각이나 혹은 뭐 최대 주주 변경 혹은 뭐 큰 폭의 지분 양도 혹은 뭐 새로운 3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다? 어떤 사업 다각화라던가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그런 측면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자금 조달하게 된다면 그 자금으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기도 하고,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해서 변경된 최대 주주의 사업과의 연관성 혹은 시너지 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뭐 이런 것들과 또 관련이 있어서 또 기대감이나 이슈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학,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아직은 역배열 추세를 벗어나지는 못해서 좀 기술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이 있긴 한데, 일단 거래대금 거래 급증이 심하게 일어났고요. 기관계의 매수 수급이 들어온 점은 좋게 보이고, 그래서 코스모학을 따로 관심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좀 볼만한 게, 요거는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중기적으로, 좀 중기적으로 지금 보시면 역배열 상태를 지속하다가 바닥을 다지고 추세 전환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로체 시스템즈, 일단은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강하고요. 외국인과 이제 기관계의 지속적인 매수 수급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로체 시스템즈 관심주로 또 따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섹터랑 관심주는 오늘 정치 테마주가 주요한 섹터였고요. 그리고 구제역 관련주가 특징적이었고, 그리고 관심주 두 개 볼만한 거 두 가지 뽑아봤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떤 상승세가 강했던 주식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카페에 글로써 마감 글 하나 따로 써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 종목이라던가 여러 가지 종목들 자세한 거는 어떤 글로 기록을 남겨두도록 하겠고요.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되겠고, 오늘도 고생하셨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하셔서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 카페에도 실시간 정보, 투자 정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추천주 원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면 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시고, 그 카톡방도 활용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셔서 성투하시고 성실하게 하셔서 남들보다 경쟁이죠. 주식시장도 경쟁입니다. 남들보다 노력하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더 먹을 수 있는 거고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경쟁이라서 어찌 보면은 내가 돈을 벌 때는 누군가는 또 지금이든 나중이든 돈을 잃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고점에서 팔았다. 그럼 누군가는 고점에서 사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손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누군진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패자는 있고요. 이때까지 패자의 편에 있었다면 정보 많이 활용하시고 이기는 습관 많이 배우셔서 승자의 편에 서서 평생 주식 투자, 평생 쓸 기술 익혀가면서 실력은 한번 키워 놓으면 다시 죽지 않죠. 그래서 키워 놓는 게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지금 당장의 수익금보다는 실력을 키우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실력을 키워 놓으면 그건 평생 가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써먹을 수 있죠. 근데 수익금 한번 대박 내는 거, 그거 날아가는 거 한순간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돈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자기 수련 많이 하시고, 오늘도 고생하셨고, 또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또 한 번에 무리하지 말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이버 카페 슈퍼몬키 네이버 카페 검색하시면 카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